네, 그 2020년 1류의 통합 자동차 정비산업기사 기출문제 풀이 자동차 엔진 이 과목에 대해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일반 기계과학은 전에 풀어보셔서 알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자동차 엔진 시스템도 뭐 그렇게 크게 막 난해한 부분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문제 출제가 뭐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요 엔진이나 이쪽에 관련돼서 이제 기출문제 20문제 정도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함성훈 교수입니다. 네. 자, 21번이죠. 배출가스 정밀검사 있죠. 우리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해서 왜 대기환경보전법 그죠? 이런 것들에 이제 관련돼 있는 관계법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수도권이나 이제 전국적으로 다 확대시키는 이런 배출가스 검사 제도에서 기준이나 방법, 그죠? 검사 항목 등 이런 필요한 사항, 검사에 필요한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검사 법에 대한 것들을 어디령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냐? 이건 대부분 환경부 쪽이죠. 이게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환경부 쪽에서 소속되는 거다 보니까 이런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기준이나 방법,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소 같은 것들에 대한 어떤 관리나 여러 가지 이런 뭐 인증 검사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전부 다 환경부령에 소속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대기환경 보전에 대한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환경부령으로 검사 항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 사항을 나타나고 있고요. 자, 베이퍼라이저 요거는 이제 우리가 기존에 있던 LPG 그죠? LPG 기관이죠. LPG 엔진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본배를 그죠? 연료계통이 본배부터 프리히터 있고 그죠? 그죠? 프리히터 있고 뭐 베이퍼라이저 있고 그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을 거예요. 그죠? 라이저 있고 뭐 믹서도 있고 이렇게 쭉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죠? 연료계통이 구성이 돼 있는데 베이퍼라이저는 이렇게 1차실과 2차실로 구성이 돼 있죠. 그죠? 1차실과 2차실로 구성이 돼 있어서 본배로부터 들어오는 LPG 가스 압력이 있잖아요. 이거를 감압을 시키는 거죠. 대기압 수준까지 감압시키면서 기화시켜서 믹서로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1차실의 압력이 측정되려면 우리 일반적으로 1차실 압력은 뭐 0.3kg 폴스 제곱센티미터 정도 되고요. 그죠? 뭐 압력 조절 스크류가 있어요. 우리가 그죠? 이 스크류를 돌려서 다이어프램이나 이런 것들이 장력을 조절해서 그죠? 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돼 있고요. 그리고 압력 게이지 설치해서 압력 규정치가 되는 측정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압력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반드시 시동을 꺼버리면 원래 우리가 LPG 기관 시동 끌 때는 본배 쪽 앞에 있는 차단 솔레노이드 밸브를 차단시켜서 우리가 연료를 차단시키기 때문에 베이퍼라이저 1차실 압력 측정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2번 같은 경우에는 1차실의 압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동을 끈다라는 거는 약간 설명이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22번에 베이퍼라이저 1차실 압력 측정에 대한 일단 LPG 가스가 공급이 돼야 되니까 그죠? LPG 가스가 공급이 돼야 되는 측면이니까 반드시 시동을 끈다라는 거는 약간 설명으로 맞는 걸로 보기 힘들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가솔린 연료 분사 장치에서 공기량을 계측하는 센서 형식 중 직접 계측 방식, 뭐 우리 LZ트로닉 뭐 이런 것들 많이 했죠. LZ트로닉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직접 계측 방식에 대한 거, 질량을 직접 계측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초음파 송수신부를 두고 그죠? 와류 발생량에 따라서 주파수 변이 값을 가지고 활용했던 칼만 와류식, 그죠? 핫필름이나 핫와이어식, 그죠? 들어오는 공기량에 대해서 냉각 효과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량의 증감을 가지고 들어오는 공기량을 직접 계측하는 핫와이어나 핫필름식, 그리고 이제 예전 차에 쓰였던 메저링 플레이트식이라 그래서 베인식이죠. 들어오는 그죠? 공기량이나 그죠? 공기의 속도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인테이크 쪽에 그죠? 인테이크 쪽에 베인 같은 것들이 열리는 각도를 가변정 포텐시오미터 타입으로 우리가 전력을 그죠? 전압 변이값을 가지고 들어오는 공기량을 직접 계측했던 방식들이고요. 또 맵 센서식은 디제트로닉이죠. 그죠? 디제트로닉이고 이건 간접 계측이죠. 결국은 간접 계측이라는 게 어떤 방법이냐면 스로틀 바디 후단부터 엔진에 공급되는 그죠? 흡기 매니폴드
인테이크 매니폴드 쪽에 그 라인에 그죠? 압력이 생기잖아요. 진공 압력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스로틀 밸브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엔진이잖아요. 이렇게 엔진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스로틀 밸브다 그러면 요 지점, 요 부분에서 진공압이 형성되잖아요. 그죠? 엔진이 흡입압 촉발 배기를 계속 하니까 이게 인테이크 라인이니까 흡입이 계속 생기면서 여기 진공압이 생길 거예요. 물론 공전 시에 진공압이 더 세겠죠. 가속 페달을 밟아서 스로틀 밸브가 열리게 되면 진공압은 대기압 수준으로 올라올 거고, 그죠? 이런 변동이 생기겠죠. 여기에 이제 스로틀 밸브 열림량이나 엔진 부하 조건에 따라서 이 인테이크 매니폴드 쪽에 발생하는 진공압이 변화가 생기겠죠. 이 진공압을 계측해서, 그죠? 들어오는 흡입 공기량을 계측하는 이런 간접 계측 방식의 대표적인 게 맵 센서입니다. 그죠? 그래서 맵 센서식은 직접 계측 방식이 아니고 흡기다이관의 부압을 측정해서 그 부압 정도에 따라서 들어오는 공기량을 계측하는 간접 계측 방식이다. 디제트로닉에 포함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솔린 연료 분사 장치에서 간접 계측 방식으로 맵 센서가 있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죠. 그죠? 자, 이거는 뭐 어떤 정의입니다. 그죠?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동력 행정, 그죠? 흡입압 폭발 배기. 그래서 폭발 행정 말기에 배기 밸브를 미리 열어서 연소 압력, 폭발된 연소 압력으로, 그죠? 연소실 쪽에 연소 압력을 이용해서 배기가스가 빠른 속도로 조기에 배출시키면서 다음에, 그죠? 배기 행정이 되게 효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다음 충진 효율까지 좋게 하는 이 현상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블로우 다운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블로우 다운 효과. 블로우 바이는 압축 행정 시에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로 이렇게 그 가스가 미연소 가스가 새는 걸 블로바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때 새는 가스를 블로바이 가스라 그러고 주성분은 뭐 미연소 가스니까 탄화수소겠죠. 그죠? 뭐 블로백, 뭐 블로아웃 이런 것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연소 압력을 그죠? 이용해서 배기가스를 빠른 속도로 분출시키면서 다음 충진 효율 같은 것들 흡입 행정에 이런 것들을 좋게 하는 현상은 블로우다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가변 밸브 타이밍입니다. 그죠? 뭐 연속 가변 밸브 타이밍 시스템이라 해서 요즘에 CVVT 기술 많이 들어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가변 밸브 타이밍 시스템에 대한 내용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그죠? 일단 공전 시 밸브 오버랩을 최소화해서 연소 안정화를 이룬다. 이거 맞죠? 그죠? 펌핑 손실을 줄여서 연료 소비를 향상시키고 이것도 맞죠? 그죠? 중부하 영역에서 밸브 오버랩을 크게 잡아서 연소실 가스의 배기가스 제소량을 높인다. 이것도 맞죠? 근데 잘 읽어보면 이런 문제 이제 보실 때 공전시잖아요. 1번하고 3번이. 그죠? 밸브 오버랩을 최소화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밸브 오버랩을 크게 한다 그랬죠. 그럼 이렇게 되면 둘 중에 하나가 답이겠죠. 그죠? 네, 뭐 답을 찍을 때.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전 상태에서는 밸브 오버랩 구간을 거의 안 잡아놓는 타입으로 이렇게 가는 게 있죠. 왜? 공전 안전성이나 연료 소비에 대한 어떤 효율성 같은 것들을 생각해서 밸브 오버랩을 그죠? 거의 안 잡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아마 CVVT 같은 것들에 대한 어떤 그죠? 그 스로틀 밸브 열림량, 엔진 RPM에 대해서 엔진 부하, 그죠? 열림 RPM이죠. RPM에 대해서 뭐 영역별로 이렇게 구분을 좀 줘놨을 거예요. CVVT가. 그죠? 그래서 이 공전 상태나 그런 저속 상태에서는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가 이렇게 오픈되는 게 오버랩을 형성시키지 않고 연소 안정성이나 어떤 공전 상태 안정성 그리고 효율성 같은 것들을 좋게 하고 뭐 중속 영역 정도로 넘어가게 되면 그죠? 중속 영역 정도로 넘어가게 되면 밸브 오버랩 구간이 이렇게 많이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밸브 오버랩 구간을 변동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이 CVVT입니다. 그죠? 타이밍을 변경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밸브 열리고 닫히는 상황에 대한 타이밍을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26번은 자동차 연료의 특성인 연소 시 발생한 H2가 기체일 때의 발열량. 이거는 우리가 고발열량은요. 일단 고발열량이라고 얘기하는 뭐 HHV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죠? 고발열량은 연소 생성물에 있어서 그죠? 연소 시 발생한 연소 생성물 중에서 H2O가 액체로 존재할 때의 발열량을 나타내는 게 고발열량. 그죠? H2가 기체로 될 때, 그죠? LHV라고 표현하겠죠. 이런 그 연소 생성물 중에서, 그죠? 연소 시 발생한 연소 생성물 중에서 H2가 기체일 때의 발열량은 우리가 저발열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번이 답이 될 거예요. 그죠? 그 액체일 때는 고발열량, 기체일 때는 저발열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흡배기 밸브의 냉각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밸브 안에, 그죠? 밸브가 이렇게 있으면, 그죠? 밸브 안에 뭘 채워넣죠. 냉각 효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 채워넣는 게 뭐입니까? 나트륨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트륨 봉입 밸브라 그래서, 그죠? 나트륨을 안에 집어넣고 스템 중공부에 어떤 냉각 효과나 이런 것들을 우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트륨을 삽입시킨 나트륨, 그죠? 봉입 밸브를 적용시킨다.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카르노 사이클 열효율 구하는 게 뭡니까? 카르노 사이클의 열효율은 뭐 1 빼기, 그죠? 고온에서 저온 범위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이 온도는 이제 절대 온도잖아요. 그죠? 절대 온도니까 뭐 1 빼기 들어가고 여기 뭐 어떻게 들어가면 돼요? 고온이 327도예요. 그죠? 거기에 273도를 더해야죠. 우리가 절대 온도로 하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27도네. 그죠? 27도에서 273도.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이게? 327에 273도 하면 얼마예요? 600인가요? 그죠? 600 분의 300이죠. 1 빼기. 그러니까 1 빼기 2분의 1 되겠네요. 그죠? 그럼 1에서 2분의 1 빼면 0.5죠. 효율이 얼마라는 거예요? 사이클 효율은 50%가 되겠죠. 그죠? 이건 뭐 카르노 사이클 열효율 구하는 공식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풀면 상당히 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죠? 자, LPI 엔진을 사용하는 가스 온도 센서의 소자. 온도 센서잖아요. 그죠? 온도 센서라고 표현하면 일단 뭐 서미스터죠. 그죠? 서미스터입니다. 그래서 서미스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온도 센서니까 온도 센서는 서미스터라는 거 다 알고 계시니까 뭐 당연히 이거는 뭐 한 3초도 안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고, 가변 흡기 시스템, 그죠? 흡입 시스템, 가변 흡입 시스템이죠. 인테이크 쪽에 플랩 장치 같은 것들을 달아놓고요. 엔진 RPM이나 부하 조건에 따라서 어쩔 때 공전 상태나 저속 운전일 때는 가늘고 긴 통로를 통해서 엔진으로 공기가, 그죠? 유입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급가속이나 고속주행 시에는 굵고 짧은 통로로 바로 공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그죠? 그래서 틀린 것을 굳이 찾아 그러면 몇 번이에요? 고속 시에 매니폴드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매니폴드의 길이를 짧고 굵게 만든다 그랬죠? 근데 지금 1번이 바로 틀렸네요. 그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될 거예요. 그래서 흡입 효율도 향상시킬 수 있고, 매니폴드의 길이나 면적 같은 거 조절할 수 있고요. 그죠? 그래서 흡입 관성 효과 향상시켜서 회전력도 증식시킬 수 있는 효과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1번이 틀린 얘기입니다. 그죠? 자, 디젤 엔진의 직접 분사 실식의 장점은 우리가 예연소 실식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죠? 예연소 실식, 뭐 공기 실식, 그죠?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실린더 헤드의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죠. 주연소실과 부연소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린더 헤드의 형상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복잡해지겠죠. 근데 직접 분사식은 연소실이 직접 분사시키는 타입이기 때문에 밸브 트레인 기구나 이런 것들이 장착이 되고 비교적 기존에 있는 연소실 타입보다는 상당히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장점으로 이제, 그죠? 오른 게 되겠죠. 실린더 헤드의 구조가 간단하고 사용 연료 변화에 좀 민감하죠. 민감합니다. 그죠? 그리고 엔진 유연성도 좀 있고, 뭐 하여튼 이게 있지 않지. 이게 타형식과 비교해서 어쨌든 실린더 헤드 구조가 상당히 간단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게 지금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직접 분산식의 장점은 실린더 헤드의 구조가 기존의 예연솔식이나 이런 것들보다 연소실이 2개 있는 것보다 간단한 구조로 만들어지고 있다. 자, 그리고 32문제는 뭐 이거 오류 문제 오류라 그러죠. 답이 이렇게 2개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스로틀 압력 센서라 그러면 일단 압력을 측정하는 센서를 얘기하는 건데, 그죠? 뭐 어깨다이관 쪽에 압력을 검출하거나 뭐 배기관대, 이 2개가 답이, 그죠? 3번, 4번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그죠? 다음에는 뭐 문제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문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3번, 4번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그죠? 어쨌든 뭐 문제가 나올 때 이렇게 간혹 오류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공회전 속도 조절 장치에서 오픈 측 파형 측정한 결과가 온 시간이 1ms고 오프 시간이 3ms다. 예를 들어서 온오프 제어를 하는 이런 뭐 파형이 있을 때 이렇게 뭐 이런 파형이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파형에서, 그죠? 여기 파형에서 지금 뭐
하나의 완성되어 있는 파형을 보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볼 수 있죠. 요걸 100%로 보는 거죠. QTB로 봤을 때 100% 봤을 때 온되어 있는 시간 이 부분이 1ms고 오프되어 있는 시간이 3ms래요. 그럼 총 4ms죠. 4ms를 100%로 봤을 때 1ms는 몇 퍼센트에 해당할까요? 25%죠. 그죠? 그래서 열림 듀티 값에 대한 듀티 값은 몇 퍼센트냐? 그러면 25%가 답이 될 겁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 어렵죠? 뭐 듀티비 이거 설정하는 거니까. 내연기관의 연력학적 사이클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뭐 정적 사이클을 오토 사이클이라고 한다, 정합 사이클, 디젤 사이클, 독합 사이클, 사바테 사이클 다 맞는 얘기죠. 오토, 디젤, 사바테 사이클 위의 사이클은 자동차용 엔진에 적용하지 못한다? 적용하지 못하진 않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고효율 엔진에 적용되고 있는 아킨슨 사이클도 있고, 그죠? 뭐 스털링 기관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이런 이 뭐 내연기관 쪽에 관련되어 있는 사이클들이 있습니다. 적용하지 아예 못한다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자제어 모듈 내부에서 그 고정 데이터나 차량 제원들을 장기적으로 저장하는 거. 램은 단기 저장이고 롬이 장기 저장이죠. 그죠? 네, 그래서 2번이 답이 될 겁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컴퓨터 잘 하시니까 램과 롬 뭐 이런 거 뭐 그죠? CPU 이런 것들 다 아시니까 그죠? 장기적으로 저장하는 걸 롬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4행정 사이클 기관의 총 배기량이 1000cc, 충마력 50마력, 회전수가 3000rpm일 때 제동 평균 유효압력은 몇 킬로그램? 이거는 우리 제동 평균 그죠? 마력 구하는 공식 있죠? 제동 마력. 그죠? 제동 마력 구하는 공식이 뭐였어요? 우리 PS 구할 때 어떻게 구합니까? 뭐 75 곱하기 60 곱하기 100분의 제동 평균 유효압력 곱하기 단면적 행정 길이 RPM의 실린더 개수 이렇게 넣죠. 근데 이제 여기 총 배기량이 1000cc라고 줬으니까 총 배기량은 면적의 그죠? 면적의 길이 그죠? 그리고 이게 실린더 기통수를 하면 이게 총 배기량이죠. 그리고 이제 RPM은 4행정 사이클이잖아요. 4행정 사이클은 요게 2분의 n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3000이 1500으로 들어갈 거고. 그죠? 이게 이거네요. 결국은 뭐 50마력이 충마력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75에 60에 100이 들어갈 거고요. 그죠? 여기에 이제 이걸 구하는 게 문제니까 곱하기 1000 곱하기 1500 rpm 이렇게 해서 요 이제 PNB 두고 이항시켜 버리면 여러분들 구할 수 있겠죠? 요걸로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얼마 나오나요? 15가 나올 겁니다. 15kg 플러스 제곱센치가 나올 겁니다. 그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죠? 네. 자, 그리고 최적의 점화시기를 의미하는 MBT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MBT가 뭐예요? 상사점 후, 그죠? 약 10에서 15도 부근에서 최대 폭발 압력이 발생되는 점화 시점. 이게 우리가 최대 폭발 압력 점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될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뭐 미니멈 스파크 어드밴스 포 베스트 토크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10도에서 15도 부근 상사점 후, 그죠? 그때 최대 폭발 압력이 피스톤 헤드에 딱 작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게 요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38번 전자제어 가솔린 엔진에서 티타니아 산소 센서의 경우 전원은 ECU에서 공급이 되겠죠. 맞죠? 그죠? 전원이 5V 전원 들어오잖아요. 지르코니아 산소 센서는 전원 공급이 없어요. 지르코니아는 자체 기준력이 0.1에서 1V 사이가 왔다 갔다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티타니아는 5V 입력 전원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뭐 4.9V에서 1V를 왔다 갔다 하겠죠. 예. 근데 이제 그 입력 전원, 5V 입력 전원이 어디서 들어오냐? ECU에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5V 입력 전원. 그래서 이렇게 산소의 어떤 배기가스 중에 산소량을 판단해서 피드백 제어를 하기 위한 이런 그죠? ECU 시스템이 전원을 공급한다. 자, 그리고 전자제어 가솔린 흡입 공기량과 엔진 회전수, 자, 중요한 거죠. 들어오는 공기량과 RPM 이 두 개를 가지고 하는 건 기본 분사량 결정입니다. 나머지 센서나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뭐 산소 센서나 그죠? 뭐 냉각수온 센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연료 보정량입니다. 그죠? 연료 분사 보정량에 대한 변동값에 적용이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연료를 얼만큼 분사시켜야겠다는 기본 분사량은 흡입 공기량과 엔진 회전수 두 개로 그죠?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 분사량. 그죠? 자, 디젤 엔진의 최대 분사량이 40, 최소가 32, 실린더 평균 분사량이 34. 플러스 불균율. 플러스 불균율은 어떻게 합니까? 평균 분사량
분의, 그죠? 최대 값에서 평균 값을 빼서 곱하기 100 하시면 되죠. 그럼 뭐 34분의, 그죠? 평균 34고 최대가 40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뭡니까? 34분의 6 곱하기 100 하면 답이 나오겠죠. 그죠? 여기다 답이 나오죠. 그러면 이건 답이 얼마예요? 얼마 됩니까? 계산하면 17.6%. 뭐 만약에 마이너스 불균율 하라 그러면 똑같아요. 평균에서 마이너스 값 빼서, 그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이 상당히 뭐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20문제 금방 풀죠. 여러분들 뭐 금방 푸실 겁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들은 1초, 2초 만에 풀리는 문제들도 있고, 뭐 계산하는 것도 한 20초, 30초 내면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으로 그죠? 설정이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정답 답안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직접 풀어보시면서 정답하고 한번 맞춰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엔진, 자동차 정비산업기사 2020년 1위에 자동차 엔진에 대해서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한성규 교수가 문제 풀이를 했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